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없이 생기를 잃은 모습이다. 르하브르와의 평가전에서 보여준 이강인의 엄청난 활동량과 적극성이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는 없다. 네이마르, 음바페가 없는 프리시즌 평가전이었지만 그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다를 것은 없어 보인다.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메시를 대체해줄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포워드 자리를 메꿔줄 이강인의 존재다. 파리 생제르맹의 일본 투어 프리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 이번 주 일본 투어 두 번째 경기가 있었는데요. 일본 제1리그 소속의 세레소 오사카와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2대3이라는 충격적인 스코어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 전해드리겠으며 프랑스 축구 소식지 레키프에서 이강인의 특집 기사를 내보내며 지금 파리에서 가장 필요한 선수라고 언급해 화제인데요.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글로벌 사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 목표는 벌써부터 매우 험난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경기를 이끌 창의적인 선수들은 여전히 부족했고 일본 제1리그 팀 상대로도 답답한 공격력과 어이없는 수비 실수를 남발하며 프리시즌 경기에 1무1패를 기록하는 암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소년가장 역할을 담당하던 이강인의 마요르카의 모습이 다시 떠오른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처음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때 주전 경쟁에서 밀려 활약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의 활약을 보면 주전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정경기 출전해야 하는 혹사가 우려될 지경입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패배의 원인으로 공격 다양성의 부족, 즉 플레이 메이커가 없는 파리 생제르맹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메시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파리 생제르맹 공격 상황에서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대체자로 영입한 이강인이 가벼운 근육 부상으로 인해 선발에서 제외되자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 패배의 원인으로 이강인이 출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이강인 선수는 네이마르와 함께 벤치에 앉아 경기를 지켜봤고 끝내 경기에 패배하자 프리시즌 경기임에도 고개를 저으며 정색하는 네이마르의 반응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리그에서 각종 컵 대회와 리그 우승을 차지한 파리 생제르맹이지만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없는 구단의 현실에 많은 팬들과 프랑스 축구 전문가들은 매년 챔스 우승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도 순탄치 않아 보이는 현실입니다. 프랑스 축구 전문 소식지 레키프는 파리 생제르맹과 세레소 오사카와의 처참한 경기 결과에 대해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르하브르와의 경기 같은 생기가 없는 모습이다. 선수들은 지쳐 있으며 높은 연봉에 취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듯한 상황이다. 하지만 프리시즌에서도 리그 경기같이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르하브르와의 전반전 활약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매 순간을 진심을 다해 전력 질주했다. 팀의 수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수비 진영 아래까지 내려와 상대 패스 길목 차단에 적극 관여했고 탈압박이 필요하거나 볼 배급이 스피드 있게 필요한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판단을 연속적으로 해냈다. 이강인은 매 경기마다 파리 생제르맹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 중의 하나다. 이제는 공격 상황에서 이강인만큼 창의력을 보여주는 존재가 없는 상황이며 공격 전개 시 어디에 위치해야 하고 어디로 공을 보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랑스 최대 축구 소식지 레키프는 특정 선수나 플레이에 대해 최대한 표현을 자제하고 있으며 사실만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한 매체인데요. 이강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사를 내보낸 것은 현재 프랑스 팬들의 분노와 이강인 선수에 대한 필요성이 얼마나 높은 상황인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또한 또 다른 축구 전문가는 지난 경기에 대해 이강인은 오프 더 볼, 온 더 볼 상황을 가리지 않으며 상당히 수준 높은 플레이를 펼친다. 온 더 볼 상황에서는 넓은 시야로 아군 선수에게 적절한 패스를 배급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엔 본인의 엄청난 드리블 스킬로 상대 수비 진영의 문제점을 파괴해 나간다. 오프 더 볼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동료 선수와의 티키타카가 매우 잘 되는 선수이며 동료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패스를 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파리의 지난 두 경기는 창의력의 부재와 상대 수비 라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슈퍼크랙의 부재가 매우 뼈아팠다. 이런 문제는 이강인, 네이마르, 음바페 같은 크랙 성향의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파리 생제르맹의 팀 분위기는 음바페의 이적설로 매우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이번 프리시즌 경기를 시작하며 음바페는 2024년까지 팀에 남아있을 것이고
이후에 떠나겠다는 폭탄 발언을 날려 큰 이슈였는데요. 이번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파리 생제르맹의 음바페 이적료에 대한 마지노선을 제안해 실제로 이적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음바페가 2024년에 팀을 떠날 경우 파리 생제르맹은 이적료를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AS 모나코에서 음바페를 데려오기 위해 사용한 3,400억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파리 생제르맹의 나세르 회장이 오일머니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3,400억의 손실은 사업가인 나세르 회장이 용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에 나세르 회장은 공개적으로 음바페에 대한 실망감을 인터뷰하기도 했으며 구단은 결국 오랜 고심 끝에 올 시즌 시작 전에 음바페를 매각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세르 회장은 AS 모나코에 지불한 3,400억을 모두 회수하길 원하며 레알 마드리드 측에서는 음바페 영입을 위해 2억 3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3,300억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스페인 언론지 마르카는 보도를 통해 음바페의 레알 이적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음바페의 이적 가능성에 대해 확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프리시즌 2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일본에서 인터밀란과 친선 경기가, 8월 3일에는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전북 현대와의 친선 경기를 앞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이강인 선수가 근육 부상을 털어내고 부산에서 월드클래스의 드리블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오늘의 소식 이만 마치겠습니다.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